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비교적 편안하게 지켜보셨을 겁니다. 시장이 역시나 어제부터 양봉으로 두 개 강하게 끌어올렸죠. 뭐 전전일 음봉 초반 라인까지는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최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두껍게 많이 올라왔어요. 5% 이상 627포인트 코스닥 기준 627까지 저점을 만들고 나서 어제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오늘까지도 계속 종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오늘 끌어올리는 동안에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등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에 비해 내려갔죠. 1% 정도. 그러면 뭐예요? 즉 다른 종목들의 회복력이 더 생긴 겁니다. 다른 많은 종목들이 너무 엉망으로 빠져 있던 거를 어느 정도씩 평균적으로 1에서 5% 정도 평균적으로 회복을 했을 것이다, 오늘. 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웬만하면. 물론 오늘 빠진 거는 어제 급등이 나오거나 엊그제 급등이 나오거나 하여튼 최근에 시장 떨어질 때 급등을 만들었던 이력이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종목을 매매한다면 오늘 떨어진 종목은 그 과거의 흐름이 괜찮았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의 사이에 흐름이 괜찮았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어제 하루를 올라오든 그렇죠? 엊그제 올라오든 뭐 그런 종목들이었을 거고, 일반적으로 시장처럼 빠진 종목들은 오늘 다 대부분 어제 오늘 해가지고 최소 하락은 멈췄고 그 이상으로는 1에서 5% 많게는 10% 이상 어제 기준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뭐 특별하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16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죠. 우한폐렴 16번째 우리나라에서 확진 환자 나왔고, 뭐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좀 더 발생하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 재료는 이미 지금까지 떨어졌던 주가에 다 녹아 있고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걱정을 다 미리 해가지고 증시가 떨어집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일단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질병은 항상 단기성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물갈이로 뭐 이번에는 특히나 더 그렇고 2차 물갈이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란 때 말씀드렸던 1월 8일이었나요? 이거 1차 물갈이가 나온 것 같다. 여기서 거래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뭐 이때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그때 언론 일주일 보도 늦춰져가지고 올라간 거 그때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날 마감 영상일 거예요, 아마. 요날이 12월 12일 마감 영상일 거고, 딱 일주일 전에 보도를 못하게 한 게 있었어요. 약간 지금 정확히 그게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 돌려보세요. 일주일 동안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보도 못하게 한 내용이 있어서 외국인들은 그 사이에 싸게 잡아 들어간 날이 있었어요. 역시나 크게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1차 물갈이라고 말씀드린 이날 거래가 많이 생겼던 이란 미사일 폭격대, 그 다음에 이 올라가면서 2차적인 물갈이 증시가 필요할 거고, 올라가다가 한번 꺾일 것이다. 얼마나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꺾이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뭐 이란이랑 미국의 충돌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열어보니 이 구간에서 우한폐렴 이슈로 세계적인 질병 이 퍼지면서, 전염성 질병이 퍼지면서 그걸로 시장을 꺾어놨다. 정말 단기성 재료 중에 가장 큰 단기성 재료,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그걸 다 이런 질병들은 단기적으로만 쏟아내고 많은 경우가 대다수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력을 봤을 때 약간 전쟁 공포랑 비슷하게 적용을 받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깔끔하게 흐름이 지나가면 더 강해지는 시장이 될 겁니다. 더 강해지는 시장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서 앞으로 시장은 미국 증시처럼, 지금 미국 선물이 오늘도 0.8% 정도 오르고 있어요. 나스닥 기준. 상당히 강해요. 어제도 밤사이에 쭉 뻗어 올라갔었죠, 나스닥.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며칠 뒤면 또 신고가 얘기 나오겠네요. 9,400 정도 올라가서 끝나면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액이 또 나오겠죠. 미국 증시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급락했다고 미국 증시가 무너져요? 아니요. 당분간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제가 몇 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어요. 몇 년 동안. 특히 이때부터 강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미국 증시 걱정할 거 없다.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계속 가는 증시다.
언제까지? 트럼프의 대선 확정일까지. 그러니까 미국 대선 시즌까지. 적어도 미국 대선이 한 2달 전 정도까지. 즉 3분기부터 걱정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증시를 걱정해야 되냐? 아니요. 미국 증시 이제 고점이 조만간 다가올 거, 피크 찍을 거라는 거 다 시장에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들 미국 증시가 꺾이면 그 돈 어디로 가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나? 아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신흥국 증시로 내려올 거다. 아시아 증시. 뭐 정말 값싼 대한민국 증시에 투입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국 증시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싱가포르 증시 갈 수도 있는 거고. 베트남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인도네시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할 때 그 돈은 어차피 우리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겠죠. 그 준비가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트럼프의 재선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미국 대선 시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의 의견도 같이 보충해 드릴게요. 그것보다 더 빨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지금부터 무너져 버리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온 일이 막판에 무너져 버리는, 거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럴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금융적인 조절, 뭐 레포 금리 조절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조절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 개입해가지고 증시를 계속 확장을 시켜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뭐 나스닥은 솔직히 10,000포인트도 바라보고 있다고 봅니다. 몇 개월 남았죠. 그 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30,000포인트는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3만 2, 3천까지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스닥 10,000포인트는 한번 보고 꺾이지 않을까, 그때까지 10,000포인트를 보러 가지 않을까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전에 일찌감치 꺾인다면은 뭐 그래봤자 한 6월 여름부터 조금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여름부터 어차피 꺾이더라도 한 그냥 추세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선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돌아올리는데 시간을 좀 걸린다면 한 6월 정도 이후부터는, 즉 1, 2, 3분기 정도부터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게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꺾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이제 아시아의 것,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 증시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미국의 것이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은 장기간의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충분히 싸고 메리트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2020년대에 나올 수 있습니다. 2020년대에 빠르면 2020년대부터 이런 장기적인 우상향할 수 있는 증시를 보게 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서야 대한민국 증시에 지쳐서 떨어져 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 매매해야 된다고 옮겨가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미국 증시를 하겠다고 붙는 계좌 개설 늘어나고 있고 돈이 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떨어져 나간 자금들, 개인 자금들이. 자, 미국 증시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좋으라고 계속 올라갈까요? 점점 많아지면 어쨌든 누군가는 차익 실현 욕구를 받게 됩니다. 그게 마침 시기랑 딱 떨어지겠네요. 조만간 미국 증시는 3분기 이후에 폭락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얘가 떨어지더라도 단기적인 충격은 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어차피 그 돈이 다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혹은 아시아의 개인 투자자들, 미국 증시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켜보던, 이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던 개인 투자들조차도 이제 뭐 테슬라 산다고, 테슬라 급등 나오네, 테슬라 사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평생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꺾입니다. 정말 값싸고 메리트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버티고 있는 게 훨씬 나중에 좋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도 추스려서 올라가는 장세, 이렇게까지 강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본만큼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얘가 지금 2012년, 13년 이때부터 7년 정도, 7, 8년 정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일본도 우리 같은 시절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완전 폭락 거치고 이건 또 뭐 서브프라임이긴 하지만 거쳐서 한동안 고생하던 흐름을 거쳐서 올라온 겁니다. 우리도 일본의 5년 정도 이상을 뒤처질 수는 있을지언정 5년이 더 되지 2012년부터니까 한 7, 8년, 8, 9년, 10년 가까이 뒤처질 수 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선지 증시 대열에 끼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코스닥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코스피 3000포인트, 4000포인트, 5000포인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미국 증시로 달려 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싼, 전 세계가 누가 봐도 값싼 대한민국 증시에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정말 싸요. PBR이 이렇게 낮은 국가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정말 싸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해소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잘 붙어 있으시면 정말 진짜 내 생에 둘도 없는 기회를 보게 될 때가 옵니다. 시간이 뭐 당장 오늘 내일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피부로 와닿지가 않으실 거지만 뭐 이들 일본, 미국 다 마찬가지였죠. 다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걸 과거를 느낄 수 있는 거지. 근데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자.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다 저평가예요. 저평가인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상장 주식들 재평가 갖지 못하고 부동산 가치 평가도 제대로 시가총액에 반영 안 되는 것도 많고 영업이익을 이렇게 잘 내는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이 정도야? 이건 너무 많아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물갈이 반복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때가 다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질병 지나갈 문제, 단기적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조만간 완전히 질병 처음에 창궐하기 전 단계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일마다는 못 올라가겠지만 단계적으로 오늘은 좀 쉬고 이런 날보다 이런 날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럴 거예요. 다만 이 우한폐렴은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할 거예요. 그래도 증시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얘 갈 길 갈 거예요. 얘는 갈 길 갈 겁니다. 과거에 메르스도 수개월 동안 시장을 한두 달 만에 정돈이 됐는데 수개월 동안 메르스가 완벽히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모두 먼저 선반영 계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코스닥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지금 구름대 오버페이스 또 나왔잖아요. 자꾸 구름대를 말씀드리는데 구름대가 지금 이탈되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구름대 이탈 들어오려고 하고 구름대 이탈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름대 이탈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들어오다 보면은 여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를 만나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될 겁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가느냐 완전 열려버리냐.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 11주 정도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11주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 어떤 게?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볼까요? 자, 코스닥이에요. 지금 질병 때문에 괜히 이 추세가 슬쩍 무너졌어요. 제가 어제인가 말씀드렸나요? 이거 나중에 없어질 거라고요. 이거 없어지고 계산해도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자, 우리 이거 없었다 칩시다 라고 지워버려도 사실은 이렇게 지워버려도 이상한 흐름이 아니에요. 지우고 봐도 그런 때가 올 거고 이 추세가 다시 회복돼서 날아가면 열려버립니다. 750이든 800이든 900이든 열려버릴 수가 있어요. 코스피 11주 정도 앞서 있습니다. 자, 여기 추세 먼저 가고 있죠. 여기 돌파해가지고 코스닥이 지금 겪고 있는 걸 한참 전에 겪었어요. 여기 추세를 살짝 이탈하는 한두 주를 겪었죠. 지금 코스닥이 겪고 있는 시기죠. 이거 삭제해버리면 그대로 추세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도 이 추세선 상단에 있습니다. 여유로워요 아직까지. 코스피도 더 가겠죠. 근데 탄력은 코스닥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11주가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에 키 맞추려면 더 빨리 움직여줘야 되고 강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자, 옵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2차 물갈이가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인버스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하고 그 다음에 옵션 쪽에서 오늘도 개인들이 풋옵션을 좀 많이 샀는데 즉 떨어져라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제가 어제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죠? 2월 13일 옵션 만길 13일 맞죠? 2월 13일 옵션 만길 포지션에
코스피 환산이 2140 내지 2150선으로 혹은 2130선으로 두텁게 자금이 베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대로라면 2월 13일에 2140 언저리는 코스피가 갖다 놓을 것 같구나, 놓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오늘부로 2158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옵션 변화를 좀 봐줘야겠죠. 오늘 옵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 보니까 2150선 강화는 유지가 되고 있으나, 이거 환산이에요. 환산. 지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 선물 포인트 지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라고 이해하기 쉽게 이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기 쉽게.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 2150포인트 선에 만들어 놓은 외국인들 자금이 좀 강화되고, 추가적으로 오늘 2190, 잠깐만요, 마지막에 좀 바뀐 게 있나 볼게요. 자, 2190, 2200, 2180 요 선에도 돈이 들어오네? 평균적으로 2190포인트를 향해서 오늘 돈이 들어오고 있네? 라고 제가 아까 전에 글을 써드렸죠. 카톡방에 글을 써드렸죠. 2190포인트를 오늘 거기에 외국인들이 돈을 더 쓰고 있어요. 시장을 더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나? 왜? 어떤 점이? 중국 증시가 이제 오늘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줬네.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반대로 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개인들은 야, 지금이라도 미국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나라 증시 진짜 못 해먹겠네. 진짜 더러운 대한민국 증시 진짜 내가 그만하고 만다. 이런 사람들, 야 그러면 너 미국이나 해봐. 지금 미국 증시 매일마다 신고가 가는데 1년 전에만 했어도, 아니면 한 달 전에만 했어도 계속 올라갔을 텐데, 너 미국 증시나 해볼까 우리? 미국 계좌 투자 어떻게 해야 돼? 미국 증시 서점에 가니까 미국 증시 올라타라 이런 스타일의 책이 많네? 그래? 미국 증시? 그래, 계속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될 것 같네. 미국 증시 지금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 증시를 옮겨가고,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해요? 풋배팅이 오늘도 개인들이 어디야? 2040포인트에서 2100 사이에 돈을 배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개인들은 떨어져라 고사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아니 이제 질병 다 끝나고 반등만 남은 상황에서, 물갈이도 끝난 상황에서 뭘 떨어져라 바라고 있어요. 개인들은 지금 2158포인트인데 100포인트 이상 더 떨어져라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외국인이 맞을 건지 개인들이 맞을 건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과 개인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를 할 것인지. 또 이번엔 또 기관들도 외국인 쪽에 잘 서 있네.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답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뭐 유추해낼 수 있겠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간혹가다 개인이 이길 수도 있어요. 개인이 무조건 100% 필패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개인들은 패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를 볼 때, 그리고 개인들의 매매 패턴과 습관을 봤을 때 개인들은 패배할 확률이 매우 높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코스피 지수 관리한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 가까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는 외면했던 코스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4,800억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많이 사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던 코스닥에서는 약간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 혹은 물량을 좀 빼서 코스피를 사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습니다만,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은 투신이 150억이나 샀다는 거. 투신이 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이제 좀 탄력적으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겁니다. 투신은 자기 방어가 뛰어납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잘 매도하고요. 상승 전환이 분위기가 확 전환된다 느끼면 급격히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매수했나요? 어제부터 매수했네요. 100억 이상은 오늘부터 처음 신호가 잡혔습니다. 투시는 저점에서 손절해버리고 따라 들어갈 때 힘이 실리면 그때부터 만회하려고 힘을 강하게 써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화끈한 매매를 지향하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투신권의 100억 이상의 매수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 말씀드렸고 옵션 말씀드렸고, 그래 뭐 요약하자면 뭐 다 중국 증시 하나 말씀드려야겠죠. 중국 증시. 자, 중국 증시는 정말 특이하게 나왔어요. 지금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중국 증시는
자, 야, 이게 뭐야? 정말 개파락. 이거 어제 8% 빠진 게 얼마 만인 일이냐면요. 2015년 8월 24일에 모인 마이너스 9%전 종목 하한가, 거의 전 종목 하한가를 보였던 이날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약 3,000 종목이 하한가를 갔다고 하죠. 총 3,700개 종목 중에 거의 3, 4, 8, 32, 80% 종목이 하한가를 간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2,300개 중에 80%, 28, 10 해가지고 한 1,700개 정도가 1,600, 700개가 하한가를 다 가버린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중국 증시가 2015년 8월 24일 9% 떨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6%대는 간혹 있었지만 8%까지 하락한 날이었죠. 그런데 오늘 정말 무너져서 시작했어요. 이거 왜일까요? 이거 반대 매매겠죠? 반대 매매를 받아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정말 대량 거래가 터졌네요. 중국 증시는 대량 거래로 반대 매매도 받고 저점에서 끌어당기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추세를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어제보다 훨씬 확실한 양봉이 됐어요. 이거 어제 이렇게 덮어냈잖아요. 이거 어제 무시해도 됩니다. 또 이거 지워버려도 무방해요. 이 지워버려도, 야, 이거 뭐야? 장대 양봉 하나네? 거래 저 밑에서 갭 하락 크게 만들어서 장대 양봉 하나 올라왔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합쳐보자고요. 합쳐보세요. 얘를 하나의 몸으로 보세요. 튼튼하게 장대 양봉 하나, 거래 실린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음봉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증시들이 편안하게 이제 중국 증시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 선물 0.8%까지 상승하네요. 현재 기준. 아, 상당히 세구나. 하여튼 중국 증시까지 봤고, 자, 전반적으로 뭐 종목들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갖고 계시겠죠. 뭐 지금 추천주를 갖고 계시든 비추천주를 혼자 하고 계시든 많은 종목들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일 거고, 갑자기 어제 나노메딕스처럼 탄력을 받거나 오늘의 UST처럼 갑자기 어느 날 뻥 튀기는 뭐 그런 종목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과거에 굉장히 신형 스펙 시절부터 선호했던 종목인데 오늘 귀환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상한가로.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순차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입장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점차 개선될 거니까 어제 엊그제 뭐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질병 발생했네. 아이고, 눈 감고 한 달 보자. 눈 감고 한 달이면은 내 이치보다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더 높다. 눈 감고 한 달 보자. 다만 진짜 눈 감을 수 없는 것은 중간중간에 급등 나오는 걸 대응을 좀 해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눈 감을 수는 없는 거지. 사실상 마인드는 나 그냥 눈 감고 덮고 한 달 볼란다 라는 마인드로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많이 올라갈 거니까 너무 이 우한폐렴에 너무 사무쳐가지고 증시를 힘들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증시는 이미 다 반영 끝나고 이미 증시에서는 우한폐렴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질병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올라올 때보다 더 많은 거래로 이번 테마주가 형성이 됐어요. 50이나 웰크론 같은 것들 평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붙었고, 평소보다 더 큰 거래량이 붙어버렸고, 그렇죠? 과거에 질병 50으로 질병 유명했죠. 더 큰 거래량이 왕창 붙어버렸고 더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들을 무시를 하는 파동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종목들이. 즉 과거에는 질병이 나오면 외봉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외봉으로 떨어지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살려가면서 떨어질 확률도 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봉 월봉상으로 보면은 외봉으로 떨어질 거예요. 다만 지역적으로 하루하루를 봤을 때는 출렁출렁임이 있을 가능성이 또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내가 꼼짝 못하는 종목이 생겼다 하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또 잘 해결을 하시든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모든 전략을 다 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최근에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거래 없이 좀 줄줄줄 샜던 종목들은 갑자기 점핑이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만한 종목이면 좀 더 보시거나 좀 더 사야 되겠죠. 오히려 더 사는 오히려 관점으로 좀 갖고 계셔도 될 겁니다. 다만 버릴 종목은 버려주셔야 돼요. 어떤 종목? 뭐
다음 달이면은 뭐 살아 있겠어 하는 종목들 지금 선택이 정리 매매를 하고 있죠. 어쨌든 불안한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종목들은 제거를 해주셔야겠죠. 예를 들어 뭐 매직 마이크로라든지, 매직 마이크로도 우리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었어요. 과거에 좋아하는 종목이라기보단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비중 채워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나왔던 종목이죠. 끝낸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불성실 공시법인도 막 지정됐었고 뭐 벌점도 15점이 많이 뭐 13점 뭐 이렇게 돼 있었고, 이때 말고는 단 한 번도 얘를 가지고 언급한 적도 없고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바이오빌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거래 정지된 바이오빌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뭐 이런 뭐 순간적으로 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한 달 동안 뭐 한 30%못 올라가겠습니까? 다만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러한 종목들만 피하시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만 갖고 계신다면은, 혹여나 정상적인 종목을 갖고 있어도 꼼짝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만 그거는 이게 주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막더라도 최소한 예상되는 범위에 있는 거는 좀 제거를 해주시면서 나가셔야 될 거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이를 수 있어요. 근데 3월이 되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2월 달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2월 달에. 3월 중순에서 감사보고서 시즌까지 돼서 감사보고서가 계속 미뤄진다 하는 종목들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2월까지는 그런 종목들은 최대한 해결, 늦어도 3월 10일 안까지는 최대한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불안한 종목들은.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정상적인 재무와 정상적인 거래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예상치 못한 뭐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렇게 잡아갈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들 신경 쓰기가 더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금감원도 거래소도.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이 또 길어졌네요.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고생 많으셨고요. 마치겠습니다.